새벽 3시. 당신은 왜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시간에 가장 또렷해지는 걸까요? 낮 동안 웃고 대답하고 맞춰주던 그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불 꺼진 방, 창밖의 달빛. 그제야 비로소 진짜 얼굴이 돌아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오히려 더 살아있다는 이 느낌. 오늘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자신의 고독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1장. 가면의 수. 옛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낮과 밤이 다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낮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마을을 걷고 밤이 되면 숲으로 돌아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존재들. 당신도 어쩌면 그런 존재일지 모릅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 불렀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 가족 앞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가면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INFJ에게 이 가면은 유독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흡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그 슬픔이 스며듭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그 파장이 몸 안에 남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그 모든 감정의 파편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았나요? 사람들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순간 갑자기 밀려오는 그 피로감. 몸이 아니라 영혼이 지친 것 같은 그 느낌.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장. 숲으로 돌아가는 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음은 하나의 예술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독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고독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숲을 떠올려 보세요. 빽빽한 나무들 사이, 햇빛조차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깊은 곳. 사람들은 그 숲을 두려워합니다. 길을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숲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INFJ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란 바로 그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과 같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나무숲 사이로 흔들리는 빛만 남았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던 그 순간, 빗소리는 세상의 말을 지워주고 당신 안의 목소리만 남겨줍니다. 그건 도피가 아닙니다. 귀환입니다. 3장. 두 개의 자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사교적일수록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INFJ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문장은 예언처럼 들어맞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페르소나, 세상에 보여주는 나. 다른 하나는 자기 셀프, 진짜 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INFJ에게는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유독 큽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하고 배려 깊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가 깨어납니다. 날카롭고 깊고 때로는 차갑기까지 한 진짜 자아가. 당신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당신과 당신만이 아는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 적 있지 않나요? 그건 이중성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깊이를 전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 깊이를 혼자 있을 때만 꺼내놓는 법을 배운 겁니다. 4장. 별을 세는 사람.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나요? 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 때문에 각자의 빛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만약 별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별이 아니라 하나의 빛덩어리로 볼 겁니다. INFJ의 고독은 이 별들의 거리와 닮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 이 여정은 시끄러운 광장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 오직 혼자 있을 때만 당신은 진짜 당신의 윤곽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새벽 산책길에 문득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나답다고 느낀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과 마주친 순간입니다. 5장. 신화 속의 예언자. 거의 모든 신화에는 예언자 혹은 현자가 등장합니다. 델포이의 신탁을 전하던 무녀는 사람들 틈에 섞이지 않고 신전 깊은 곳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숲속의 은둔자, 산속의 도사, 사막으로 떠난 선지자들. 이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했다는 것. INFJ는 흔히 예언자 유형이라 불립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타인의 표정, 말투, 침묵의 의미까지 끊임없이 읽어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읽어냄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비로소 의미로 완성됩니다. 낮 동안 수집한 조각들을 밤이 되어서야 맞춰보는 것. 그것이 INFJ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며칠이 지난 새벽, 문득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떠오른 적.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장 조용한 시간에야 비로소 말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6장. 고독이라는 은총.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독을 회복의 시간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독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를 10년간 산속에 홀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고독 끝에 차라투스트라는 세상으로 내려와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INFJ가 혼자 있을 때 가장 나다운 이유는 단지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깊은 통찰이 태어나고 가장 진실한 말이 벼려지고 가장 단단한 신념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써내려간 일기, 혼자 떠올린 생각, 혼자 흘린 눈물 속에서 사실은 세상을 바꿀 씨앗이 자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떠오른 생각이 훗날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 당신의 고독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할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7장. 달빛 아래 완성되는 사람.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INFJ는 왜 혼자 있을 때 가장 나다운가? 답은 이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영혼의 언어로 숨을 쉽니다. 달을 떠올려 보세요.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할 뿐입니다. 낮 동안 당신은 어쩌면 달처럼 타인의 감정과 기대를 반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반사된 빛조차 사라지고 오직 당신 자신의 고요한 빛만 남습니다. 그 빛은 작지만 가장 진실합니다. 당신도 그 고요한 빛을 언젠가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가 아름답다고 느껴진 그 짧지만 선명한 순간.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가장 꾸미지 않은, 가장 진짜인 당신. 8장. 고독을 다시 이름짓기. 우리는 고독을 오랫동안 결핍이라 배워왔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정의를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독은 언어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숲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조용히 길러내듯 당신의 고독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외롭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니?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의 고독은 더 이상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 가장 먼저 밝아옵니다. 당신이 혼자 견뎌온 그 수많은 밤들도 그렇게 조용히 당신을 밝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류의 목적은 그런 밤을 지나온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채널입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들, 설명할 수 없었던 감정들, 그 모든 것에 언어를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확인받은 것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그 다음 새벽을 저희와 함께 맞이해 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고독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